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보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칼슘제 먹는데 왜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릴까?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먹는데 왜 뼈는 약해지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유와 칼슘제를 20년 넘게 꾸준히 드신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는데 손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가 심각하게 낮아진 골다공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칼슘을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도 말이죠.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칼슘을 먹느냐가 아니라 칼슘이 몸에 흡수되느냐였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낙상으로 돌아가신 분이 1,802명이나 됩니다. 2012년에 비해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낙상을 전 세계 비이도적 사고 사망 원인 2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칼슘을 열심히 먹어도 왜 뼈가 약해지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 세 가지를 확실히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셋째,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뼈 건강 지킴이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 시간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해시태그 왜 칼슘을 먹어도 뼈는 약해질까요?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무기질이에요. 우리 뼈와 치아를 만드는 핵심 재료죠. 그런데 문제는 칼슘이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뼈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건축 현장에 벽돌을 가져다 놓는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나요? 아니죠. 벽돌을 쌓아 올릴 사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설계도도 필요합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 입으로 들어오면 소장에서 흡수되어야 하고 혈액을 타고 이동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뼈에 붙어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칼슘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 먹는 음식과 습관들이 이 칼슘의 여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말이죠. 해시태그 60대 이후 왜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이 오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 에스트로겐은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라지면 뼈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를 보면 골다공증 환자가 여성은 99만 명인데 남성은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무려 16배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35세부터 우리 몸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뼈보다 녹아서 없어지는 뼈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50대를 지나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뼈가 약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볍게 넘어지거나 기침만 해도 뼈가 뚝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골절 후의 상황입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을 받지 않은 고령 환자의 사망률이 수술을 받은 환자보다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을 한 번 경험한 여성은 2년 내에 또다시 골절될 확률이 5배나 높아요. 한 번 넘어지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시태그 칼슘.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은 700에서 800mg입니다. 우유 2잔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500mg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350mg으로 더욱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칼슘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칼슘제를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칼슘의 기본 흡수율은 10에서 15% 밖에 안 됩니다. 100mg을 먹으면 10에서 15mg만 몸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들이 이 흡수율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해시태그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칼슘은 먹는 것만큼 흡수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60대 이후에는 뼈가 빠르게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급증합니다. 셋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습관들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최악의 습관 1번 소변으로 칼슘을 훔쳐가는 나트륨. 여러분, 아침 식사로 뭘 드셨나요? 혹시 김치찌개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 아니면 얼큰한 해장국 한 그릇 드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물 음식을 정말 좋아하죠. 따뜻하고 구수하고 아침에 국물 한 숟갈 넘기면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국물 음식이 바로 우리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가는 첫 번째 도둑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물 음식에는 나트륨, 즉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289mg인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양인 2000mg보다 1.6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트륨은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을 친구처럼 데리고 나갑니다. 나트륨의 탈출 친구가 바로 칼슘인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재흡수되어야 할 칼슘이 소변으로 함께 배출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우리 몸이 이걸 보충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쓴다는 겁니다. 뼈에서 칼슘을 꺼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끄집어내 혈액으로 보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뼈는 점점 약해지고 골밀도는 낮아지고 결국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깐만요. 아직 2가지 습관이 더 남았어요. 끝까지 들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최악의 습관 2번 뼈를 갉아먹는 카페인. 여러분,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나요?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졸릴 때 한 잔. 요즘은 시니어 분들도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시죠.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이에요.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셈입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히 마시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카페인입니다.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의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건강한 성인 2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카페인 껌을, 다른 그룹에는 일반 껌을 씹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카페인 껌을 씹은 그룹의 소변에서 칼슘량이 실험 전보다 무려 77%나 증가했습니다. 77%요? 네, 맞습니다. 카페인이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카페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칼슘을 훔쳐갑니다. 첫째,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둘째,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배출시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4에서 8mg 정도의 칼슘이 추가로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3잔, 카페인으로 따지면 330mg 이하로 마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유를 곁들여 마시거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 좋고요. 문제는 커피에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합치면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최악의 습관 3번 칼슘을 가두는 수사념.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시금치를 자주 먹는데요. 네, 시금치 좋죠.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그런데 시금치에는 수산 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칼슘 도둑이에요. 수산은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수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칼슘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수산칼슘이 신장이나 요로에 쌓이면 결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장 결석의 75% 이상이 수산칼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시금치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생으로 먹지 마시고 꼭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데치면 수산 함량이 30에서 87%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꼭 버리세요. 둘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시금치나물에 깨를 뿌리거나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넣는 우리 전통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칼슘과 수산이 장 속에서 먼저 만나면 수산칼슘이 되어서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오히려 수산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시금치 외에도 수산이 많은 채소들이 있어요. 근데 비트잎, 파슬리, 쇠비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채소들도 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 뼈에서 칼슘을 훔쳐가는 3명의 도둑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도둑, 나트륨 소변으로 칼슘을 끌고 나갑니다. 두 번째 도둑, 카페인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 도둑, 수산염 칼슘을 감옥에 가둬 흡수를 막습니다. 이제 이 도둑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실천해 볼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단계 액션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세요. 해시태그 실천 1단계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폭탄 음식 3가지.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몸에 들어온 나트륨을 빨리 내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비밀 무기가 바로 칼륨이에요.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세포막 안팎의 체액을 조절하는데 칼륨 섭취량을 늘리면 몸속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나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80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아침 식사 후 바나나 한 개,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 드시면 하루 칼륨 섭취량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자와 고구마. 감자 반 개에는 396mg, 고구마 반 개에도 비슷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쌀밥보다 무려 16배나 많아요. 간식으로 찐 고구마나 감자를 드세요. 세 번째, 해조류, 미역, 김. 미역국 한 그릇, 김 한 장에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아침 미역국을 드시면 나트륨도 배출하고 칼슘도 보충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드세요. 해시태그 실천 2단계 1분 만에 저염식 만들기. 국물 음식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나트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 1.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만.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물을 절반만 덜어내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방법 2. 양념장 따로 준비. 음식을 만들 때 간을 약하게 하고 먹을 때 양념장에 찍어 드세요. 간장에 식초나 레몬즙을 섞으면 짠맛이 덜해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방법 3. 천일염보다는 허브와 향신료, 마늘, 생강, 후추, 들깨가루 등으로 풍미를 살리면 소금을 덜 넣어도 맛있어요. 해시태그 실천 3단계 커피 대신 마시는 뼈지킴이 차. 커피를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하루 중 한두 잔은 칼슘에 좋은 차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추천, 칡차. 칡차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좋아요. 두 번째 추천, 결명자차. 결명자차는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구수한 맛이 있어서 커피 대용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 우엉차. 우엉에는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뼈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주의사항, 커피를 드시더라도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 그리고 우유를 섞어 라떼로 마시면 칼슘 손실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실천 4단계 칼슘 흡수율 3배 높이는 황금조합.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다고 했죠?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황금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조합 1. 칼슘 비타민 D. 칼슘의 기본 흡수율은 10에서 15% 밖에 안 되지만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2에서 3배 차이예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에는 연어, 고등어, 꽁치,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조합 2.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여기에 비타민 K를 추가하면 골절 확률이 25%나 감소합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척추 골절이 60%, 고관절 골절이 77%나 예방됐다는 결과도 있어요. 비타민 K가 풍부한 대표적 음식에는 케일, 데친 시금치, 브로콜리, 청경채, 깻잎이 있습니다. 조합 3. 칼슘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1대1 또는 2대1 비율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에는 검은 콩, 아몬드,
호두, 현미, 바나나가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음식을 바탕으로 한 일일 황금 밥상 메뉴입니다. 마이너스 아침 연어구이, 시금치나물깨 뿌림 미역국, 우유 한 잔. 마이너스 점심 두부김치, 깻잎쌈, 멸치볶음, 현미밥. 마이너스 저녁 고등어 조림, 브로콜리, 된장국, 요거트. 마이너스 간식 바나나, 아몬드 한 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는 약해집니다. 햇빛 쬐기 비타민 D 합성. 일주일에 2에서 3번,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하세요. 오전 10시나 오후 서너 시가 좋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드니 짧은 시간만이라도 맨살로 햇빛을 받으세요. 가벼운 체중 부하 운동. 걷기, 계단 오르기, 벽 잡고 스쿼트 같은 운동이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높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운동.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들기 같은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합니다. 해시태그 실천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칼슘제를 드시는 분은 하루 권장량 700에서 8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나 혈관 석회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은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추가로 드실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마이너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실천 전에 꼭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이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골밀도 검사에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1년 후에는 확실히 뼈가 튼튼해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습관으로 만드세요.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짠 음식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바나나와 감자를 간식으로 드세요. 둘째, 커피는 하루 3잔 이하로 줄이고 대신 뼈지킴이 차를 마시세요. 커피를 드시더라도 우유와 함께 식후에 드세요. 셋째, 칼슘은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연어, 시금치, 견과류, 해조류를 골고루 드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바나나 하나 사오시고 내일은 커피 대신 결명자차 한 잔 마시고 모레는 햇빛 쬐며 20분 산책하고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뼈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70세, 80세까지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뼈 건강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브라보 시니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